안녕하세요. 비욘드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 좀 비가 오네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해 피해 보신 분들도 많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 오늘 유리 선생님이랑 같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로 강의 제목은 필라테스로 코 강화학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필라테스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비교적 가장 많이 권장하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지 필라테스 자체가 코어 근육이랑 균형 감각을 중요시하고 경쟁적인 스포츠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의 기본 자체가 코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되게 많이 세팅이 되어 있고, 저랑 같이 오늘 방송 유리 선생님도 물리치료사시지만 지금 필라테스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치료적 의미에서 상당히 연관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강의 잘 보시면 유리 선생님께서 잘 보여주실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운동할 때 운동 강도와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 물리치료 선생님과 코 강화하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코로 호흡하기, 호흡법 위주로 강의를 드렸고 실천 편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실편 2편도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동들이고요. 좀 더 강도가 낮은 운동들로 좀 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필라테스 코어 강화하기는 병원에 통증이 아주 극심한 사람이나 통증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 상태 변화가 아주 크지 않은 사람들이 약간의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운동으로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활을 할 때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정도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강의나 여러 영상들을 보면은 이 환자분들한테 그 선택을 다 맡겨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다 맡겨놓으면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운동 효과도 제대로 안 나고 운동이 부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나 위상에 대해서 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보탤까 하고요. 주된 내용은 유리 선생님께서 필라테스를 통해서 코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설명과 강의와 시범으로 그렇게 강의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용 잘 이해하시면은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필라테스로 코어 강화하기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홈트로 코어를 많이 강화하시기도 하고, 근데 플랭크를 하든지 운동을 하실 때 코어 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환자분들이나 그리고 운동의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이 처음 왔을 때 단계별로 인지를 시키는 것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홈트로 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따라하면서 호흡이랑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저고, 일단 코어 근육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코어가 사실 이너 코어랑 아우터 코어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속에 있는 대표적인 4가지 이너 코어 근육을 볼 거고, 그리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모든 힘이 시작되는 근원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세와 균형도 잡아주고 척추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근육이 뭐냐면은, 일단 횡격막, 호흡 근육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갈비뼈 가로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복행근입니다. 복행근은 많은 방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코르셋 머슬로 알려져 있어요. 내 복부랑 허리까지 다 감싸 안아서 원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르셋을 조이시면서 복부를 안정화시키고 척추까지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뒤에 다혈근, 멀티피더스라고 하는데 우리 기립근이 굉장히 많죠. 근데 기립근 중에서도 속에 있고 촘촘하게 작게 척추 사이사이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섬세하고, 그리고 코어 근육으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그 다음에 골반 저근이 있어요. 골반 밑을 받쳐주는 근육인데 골반뼈를 앞에서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골반 뼈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골반 저근이 그 뚫려 있는 데를 이렇게 해먹처럼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 그쪽의 장기들과 이쪽을 받쳐주고, 그리고 쾌결 운동이나, 그리고 뭐 산전산후 재활이나 허리 통증 재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협력해서 수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네 가지를 잘 수축을 해서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같은 내용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결국 외부의 자극이 아까 재활의 기본은 아까 유린 선생님이 말씀하신 협응력에 있습니다. 뭐 하나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척추뼈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근육이 원통형으로 동시에 힘을 작용을 할 수 있을 때 기본적으로 허리에 떨어지는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게 코어 근육이 집단, 그러니까 협응력을 통해서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어 근육들은 심부의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 재활이 어려운 이유가 코어 근육이 심부의 근육들이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거죽에 물론 이것도 수위근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줘서 수축시키는 근육이 맞기는 한데 이게 심부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거의 느끼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느끼게 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코어 근육이 발달한 거라고 판단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느껴지신다고 여러분들 동작을 배우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꾸준히 이 인스트럭션을 잘 보시고 따라서 하시는 게 결국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느껴짐이 뭐 2, 3주 안에만 느껴져도 상당히 뭐 결코 느린 편이 아닙니다. 아주 예민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1, 2주 안에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보통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느껴지는 것만 해도 보통 한 달 정도, 3주 정도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더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환자분들 맨날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심부 근육들은 심부에 있는 근육들은 지속적인 수축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거죽에 있는 이 강한 근육들은 힘의 파워는 강하지만 오랫동안 수축하면 금방 피로가 쌓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의식적으로 한번 바른 자세를 해도 코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꼭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코어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거죽 근육만 가지고 그 형태를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자세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 마이크가 조금 제 마이크 상태에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리 선생님 4번째 방송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게요. 유리 네. 선생님 팬이 많으시네요. 네. 일단 다음에 코어 능력에 따른 자세 변화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네 가지 근육이 협력해서 수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근육을 잘 수축을 해서 바른 자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코어 능력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번째 사진의 코렉트 포스처를 보시면은 횡격막이랑 복행근 그리고 골반 저근 뒤쪽까지 잘 잡아서 복압이 안정화된 모습인데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보시면은 척추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복행근이든지 골반 저근이든지 한 가지라도 굉장히 많이 안 좋게 되면은 척추 뒤쪽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갈비뼈가 열린 체형이죠. 복부가 이렇게 처지면서 갈비뼈가 열려 있고 그런 경우에는 척추 후관절 쪽 뒤쪽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압을 얼마나 안정화시키고 코어 근육을 잘 수축을 시켜가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결국에는 척추의 질환이나 그리고 자세까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하시던 말씀 마저 드리면은요, 결국 이렇게 자세가 그 코어 근육이 어느 정도 심부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어야지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생활 습관의 자세를 고치려고 할 때 이 거죽으로 그 자세를 흉내내는 것보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코어가 뭔지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거의 목의 자세, 어깨 자세 다 이 복부 코어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배가 무너져 있으면 배 복압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심부 코어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흉추를 필 수가 없고요. 흉추가 펴지지 않으면 거북목이 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운동이 없이 코어가 안 되어 있는, 코어가 충분히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목 쪽이나 어깨 쪽에서의 교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기본기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유리 선생님도 필라테스 가르치실 때 호흡 먼저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근본이 되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이나 재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일단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후반부에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바른 자세 인지하기. 처음에 오시면은 저는 무조건 자세부터 봐요. 자세가 굉장히 다양한 체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골반이 앞으로 빠진 체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뒤로 구부려서 잘 피기 어려운 체형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골반부터 보고 바른 자세를 인지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퇴행성이 심하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바른 자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이거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립골반 만드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 아랫배에 힘주기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 거기에 되게 많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어깨 귀, 그리고 어깨 끝, 그리고 고관절 옆, 그리고 무릎 관절 옆에 발목 관절이 일직선에 맞으면은 바른 체형이고, 요거를 만들기 전에 골반부터 딱 중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허리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중립골반은 그 골반뼈 앞에 벨트라인 걸친 딱딱한 뼈 다 잡을 수 있죠. 그 앞에랑 그 다음 치골, 배꼽 밑에 치골을 딱 잡았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면은 바른 자세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골반뼈가 다 앞으로 나가 있다. 그런 경우는 전방경사 체형이고, 더 이렇게 뒤로 말려 있으면은 후방경사 체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 그다음에 중립을 딱 유지해서 일자를 만들고 그 위에서 호흡을 하시고 복부에 힘을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처음엔 자세 인지부터 많이 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어 근육 중에 횡격막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호흡 근육인데 이 횡격막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횡격막을 잘 쓰셔야 되는데 억지로 호흡 패턴이 잘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흡을 해보라고 했을 때 배만 볼록볼록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배는 움직이지 않고 갈비뼈만 엄청 들려가지고 마셨다가 내쉬었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호흡 패턴이 다 잘못된 패턴이고, 그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려면은 목이 굉장히 빠진 상태에서 갈비뼈랑 복부가 천천히 부풀어 오고, 내쉴 때에는 갈비뼈랑 배가 푹 꺼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할로잉을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갈비뼈의 움직임이 없을 때는 내가 갈비뼈를 잡고서 계속 갈비뼈를 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비 사이 근육을 깨워서 횡격막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인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 수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호흡법이라고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허리 보호는 실은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에 떨어지는 힘의 변화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그러니까 호흡이 격해지면 일반적으로는 허리에 떨어진 힘을 완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근육이, 아까 그 이너코어의 근육들이 한꺼번에 협응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컨디션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 아랫배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생활을 하시는 게 허리의 압력 변화를 줄이는 게 맞고요. 근데 이거 횡격막 호흡, 코어 깨우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코어 근육을 인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이 코어 근육을 횡격막 호흡을 함으로써 이 코어 근육들이 좀 협응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거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제가 그 내용을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랫배 힘주기를 바로 하게 되면은 이게 네 가지 코어를 다 쓰지 않고 그냥 아랫배 쪽에만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으로 약간 한번 깨워주고 나서 원통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고, 그 원통들을 전체적으로 힘을 주되 아랫배 힘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코 이걸 제가 환자분들한테 맨날 병원에서 하는 교육인데요. 이게 운동이어야 되니까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뭔가 운동을 배우면. 근데 이 강하게 하는 순간 밸런스가 깨지고 가장 자연스럽게 내 몸에 있는 복부의 원통을 느껴보는 시간, 등, 골반, 배, 횡격막, 갈비사이근 이런 것들을 천천히 느껴보는 걸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호흡 패턴부터 보고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로잉 호흡법을 합니다. 이거는 아랫배에 힘주는 법 유튜브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중립골반을 만든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골반을 만들었을 때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그 상태 그대로 허리의 움직임 없이 갈비뼈를 사용해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갈비뼈를 조여주시면 되는데 아까 본 코어 근육 중에 복행근, 코르셋 근육이 있다고 했죠. 그것처럼 코르셋으로 내 복부를 쏙 끌어당기듯이 힘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중립골반을 유지하면서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골반뼈 안쪽에 배가 단단하게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어를 쓰면서 운동을 하셔야지 척추를 안정화시키시면서 그 허리를 안정화시키시고 그리고 다치지 않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유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 골반 위치가 교정이 됩니다. 이게 허리 보호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 골반 위치가 교정이 된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할로잉 호흡법이 잘 되면은 이제 골반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코어 근육 중에 골반 저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골반 저근을 인지하는 건데 골반을 움직이는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팍팍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허리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골반이 먼저 움직이니까 허리가 살짝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 골반을 힘을 써서 마시면서 전방으로 앞으로 굴렸다가 이거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했다가 다시 뒤로 할 때는 이렇게 바퀴 굴러가듯이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고 속근육을 써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뒤로 후 하면서 복부를 당기실 때 발 뒤꿈치랑 앞꿈치에 힘을 주면서 살짝 소변 찾는 느낌까지 힘을 주시면은 그때 그 중요한 골반 저근이 수축이 잘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골반을 움직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골반과 고관절이 유연해야 허리를 잘 보호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결국은 허리랑 골반이랑 하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 부상을 잘 안 당하는 사람이 상체랑 하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골반 기저랑 허리랑 다리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주로는 골반 기저랑 허리를 연결하는 거지만 이걸 다리를 같이 연결하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협응력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능숙하게 잘 해내실 수 있고 이 능력이 향상이 되면은 내가 움직이거나 걸을 때도 이게 허리에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 거죽 근육들은 강한 근육에서 힘을 줄 때만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 심부 근육들이랑 협응력 훈련 어느 정도 해두면은 저절로 작동하게 되는 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필라테스도 본격적인 필라테스 동작을 하기 전에 교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체 협응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로잉 호흡법이랑 아랫배에 어느 정도 힘이 제일 주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다리를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근데 니 슬라이드 운동이라고 쉬워 보이지만 좀 어려운 동작인데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무릎을 오픈하는 동작입니다. 근데 코어 힘이 좋지 않으면은 반대쪽 다리가 오픈될 때 다리가 따라가요. 그리고 골반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호흡이랑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벌렸다가 살짝 돌아올 때 이 골반을 안정화시키려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체를 일단 발을 대고서 협응 운동의 기초적인 단계예요. 이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토탭인데 만약에 다리를 뗄 때 다리를 떼는 순간 허리 안정화 쉽지 않다 이러면은 다리를 끌고 오는 동작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토탭이에요. 자, 다리를 90도로 뗀 상태에서 골반을 안정화를 하셔야 돼요. 다리를 떼면 더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니 코어를 더 잡으셔야 되고 허리를 바닥에 꽉 누르는 것도 아니고 허리를 딱 들린 상태도 아니에요. 엉치뼈, 골반이 중립이 된 상태에서 골반을 바닥에 꾹 눌러놓고 다리를 드는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됐으면은 다리를 45도씩 한번 먼저 뻗어보는 거예요. 코어를 유지하면서 45도를 한 다리씩 뻗을 때 허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팔다리로 버티던지 이러면은 코어 힘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최대한 아랫배에 힘을 써서 내 다리 무게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리씩 45도씩 뻗어보시고 그 다음에 토탭, 발을 말 그대로 바닥에 찍고 올라오는 동작인데 이게 반동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이랑 같이 후 내쉬면서 갔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찍고 올라오는 거고,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발을 찍기 전에 골반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은 발 찍기 전까지만, 중간까지만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토탭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상하체 협응동 같이 하는 거예요. 팔다리까지 같이 들어서 이렇게 데드버그라고 죽은 벌레처럼 하는 운동인데 코어 운동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병원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팔다리를 딱 90도로 한 상태에서 다리를 팔다리 교차해서 드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뻗었으면 왼팔을 만세. 그리고 돌아왔다. 이것도 호흡이랑 배랑 같이 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리고 오른쪽 팔을 들었으면 이렇게 다시 교차해서 X자로 하시는 건데, 이때 교차해서 하실 때 척추가 많이 틀어지기도 하고 네모 직사각형 박스,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코어를 센터링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모 마른 목골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안 되시면 중간에 짐볼을 끼고 하기도 하고, 잘 되시면 여기서 무게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예, 뭐 그냥 제가 잔소리 말씀드리고 유리 선생님 목이 아프실까 말씀드리면요. 일단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작 정도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동작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유명한 동작들은 초기 동작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근데 이 초기 동작이 아닌 유명한 동작들이 유명한 동작이고 좋은 동작을 따라 하면은 자세가 유지가 안 되고 이 코 자체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에 있는 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보통 원래 숨쉬기부터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도저히 못 하시겠으면은 아까 니 슬라이드나 약간 좀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동작들을 먼저 해서 그게 수행이 정확하게 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운동들은 그 대부분 완성 단계에 있고 유명한 완성 단계에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완성된 결과지, 여러분이 차분히 자기 건강을 관리하거나 재활을 할 때는 이 낮은 단계 운동들을 먼저 수행을 해서 그게 잘 되면서 해야 됩니다. 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운동 교육 같은 거 해드리면은요, 유명한 동작들만 열심히 해서 오세요. 그럼 별로 안 낫습니다. 통증 완화나 자기 보호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동작, 기본이 되는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을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재활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유리선도 공감하지 않으세요? 네네, 맞아요. 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만약에 데드버거 잘 됐으면 내발기기 자세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발기 팔 위에 어깨, 그리고 무릎 관절 위에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또 센터링 연습을 많이 해요. 코어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도 골반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허리부터 팍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골반 때문에 이렇게 척추를 잘 가동성 있게 하는 거고, 이게 잘 되면은 니오프, 무릎을 떼서 유지를 하는 거 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무릎을 뗐을 때 허리가 팍 꺼지지 않는지, 그리고 허리가 과도하게 겉에 복부를 먼저 써가지고 허리가 과도하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시면서 무릎 떼는 것도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드독이에요. 이건 또 되게 많이 유명하죠. 집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팔다리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집에서 하실 때. 정말 코어를 잡고 이 센터링을 잘한 상태에서 팔다리를 천천히 들어야 되는데, 정말 교차해서 드는 것만 되게 유지를 하면서 하는데, 팔 쪽 한쪽 다리 지지하고 있는 팔을 어깨로 많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엉덩이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허리가 꺾이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운동할 때 무슨 동작 하지 마라, 무슨 동작 하지 말아라 있는데요. 실은 대부분의 하지 말아야 할 동작은 거의 없는 게 맞고요. 운동의 순위에서 그 전 단계에 뭐가 되면 이걸 해도 되고, 전 단계에 뭐가 되면 이걸 해도 되고, 오늘 유리 선생님의 강의 자체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 뭐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고, 배랑 하체랑 척추랑 하체랑 연결되고 난 다음에 상하체 회복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체 운동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건지 잘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바로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럼 재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운동 효과를 보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들을 먼저 해보시고, 이게 잘 느낌이 안 나면은 트레이너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런 동작을 충실히 해내는 것 자체가, 보통 버드독 정도까지 가면은 저는 이건 스포츠 활동을 상당히 도와주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지, 통증을 완화하는 면이나 재활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고위 기능을 할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자체를 할 때 꼭 강의를 꼭 보시고 꼭 유명한 동작을 하기보다는 이 전 단계에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동작 위주로 코어 단련, 코어가 단련하는 게 목적이다. 코어 단련, 코어랑 하체 연결, 그리고 상하체 연결, 이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각각을 수행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리고 실은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흉내내면 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분하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상태에서 흉내를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리 선생님이 이따 멋있게 보여주시겠지만, 유리 선생님 멋있게 보여주시는 동작 위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단계가 중요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정말 단계고. 자, 그 다음에 집에서 플랭크 바르게 하기도 한번 넣었어요. 플랭크가 코어 운동의 꽃이라고 알려져 있고 집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왔을 때 플랭크를 하라고 하면은 자세가 정말 많이 안 좋으세요.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게 그 유지하는 시간에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세를 정확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바르지 못할 때에는 겉에 복부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가장 유리 선생님 보여주실 거고요. 준비하신 좀 말씀 좀 드리면은요. 이게 상하체 연결이 이게 환자분들이 코어 운동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게 대부분 플랭크 버드독이거든요. 이거 재활적인 의미로는 아주 후반기에나 시도할 수 있는 종류의 그 자세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활적인 의미로서는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요. 오히려 재활적인 의미에서는 처음에 유리 선생님이 보여주신 니 슬라이드라든지 호흡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심부 코어 근육이 강해지면은 내가 걸을 때 배의 느낌이 달라지고 내가 움직일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가 있고, 누구나 차분하게 노력하시면은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리 선생님이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유리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동작을 좀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서서 먼저 자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처음에 왔으면 자세가 많이 틀어진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립골반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중립골반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자, 골반 뼈가 있으면 이 벨트 라인 걸친 딱딱한 뼈 두 개가 누구나 다 있고, 그다음 배꼽 밑에 치골이 있습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빠진 건 전방 경사 체형, 오리 엉덩이, 그리고 이렇게 뒤로 하는 게 후방 경사 체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왔을 때 자세부터 먼저 인지를 하는 것부터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 골반 뼈와 치골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수직으로 떨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척추를 세우고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시면은 발까지 다 코어까지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퇴행성이나 자세 변화가 좀 심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중립골반부터 유지를 해서 무게중심부터 낮추는 거를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어깨, 엉덩이, 무릎 일직선이 복사뼈까지 일직선이 맞으셔야지 원래는 바른 자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골반이 잘 됐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서서 중립골반을 억지로 만들려고 할 때 통증이 있다 하시면은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호흡이랑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발바닥도 눌러주시고 여기서 또 중립골반을 만들어야겠죠. 왔을 때 호흡 패턴이 많이 깨져 있는 분들 보면은 회경방을 잘 쓰지 않고, 그리고 갈비 사이근도 많이 퇴행성으로 약해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 내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회경막을 먼저 쓰려면은 갈비뼈와 복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갈비뼈의 움직임 없이 배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비뼈를 숨을 마시라고 하시면은 쇄골 쪽이나 어깨뼈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과도하게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깨 긴장도 없이 흉곽이랑 복부만 마시면서 공기를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배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배가 쏙 들어가면서 갈비뼈도 쭉 하강돼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다시 한번 더 한번 해볼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애기들이 호흡하는 거 많이 보셨죠? 애기들이 정상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처럼 배가 갈비뼈랑 전체적으로 부풀러 올랐다가 내쉴 때 푹 꺼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서 갈비뼈를 많이 가동성을 해주시고, 만약에 갈비뼈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은 갈비뼈를 잡고, 아니면은 교차해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손으로 갈비뼈를 마실 때 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느낌이 되게 잘 와요. 그리고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내 갈비뼈 한쪽만 더 튀어나온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반대쪽을 조금 더 정을 줘서 마실 때 밀어내시면은 더 자극이 잘 오고, 갈비 사이사이 근육도 호흡근인데 그 근육을 더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어깨 긴장도 빼주시고, 배랑 갈비뼈, 그래서 가볍게 호흡부터, 횡격만부터 깨워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갈비뼈가 잘 벌어지고 배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푹 꺼질 때 배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하시면은, 그때 두 번째 단계 있죠. 할로잉 호흡법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잔소리 한마디 드리면요. 그러니까 유리 선생님은 이게 숙련이 되어 계신 분이어서 이게 되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크게 하려면은요, 자세가 무너지세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자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는 게 더 우선이고요. 그 상태에서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크게 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병적이신 분들은 배로 복부 호흡을 많이 하세요. 갈비 횡격막을 거의 안 쓰세요. 그런 분들이 허리 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부 호흡을 너무 많이 쓰던 사람한테 흉부를 같이 써서 코의 변동을 줄이자는 거 테마도 있으니까, 이거를 유리 선생님은 숙달해서 이렇게 크게 잘 보이게 보여주시는 건데,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에 집착해서 하시면은 자세가 깨지면서 운동 효과가 너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염려되는. 유리 선생님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네네네. 해드릴게요. 들이마실 때 막 이렇게 미나님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호흡이 잘 되지 않는데 계속 억지로 세게 한다 하면 꼭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잉 호흡법인데, 할로잉 호흡법은 중립골반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골반이 누워서도 중립골반을 유지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앞, 뒤, 중간을 딱 잡아서 이렇게 수평이 되셔야 돼요. 요거를 잡은 상태에서 갈비뼈로 숨을 쉬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지 않게 숨을 들이마셔보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코르셋 근육이라고 했죠. 내 코르셋을 쭉 조이듯이 복부를 쏙 들어가게 하시고, 골반뼈의 안쪽에 터치를 해서 이쪽이 딱딱해지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배 앞쪽 복직근 식스팩 근육이 아니에요. 골반뼈 안쪽을 할 때 딱딱해지는지 해주시고, 다시 여기 골반 중립 맞추시고, 이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마실 때 조일 때 갈비뼈도 내려가고 배도 꺼주셔야 돼요. 다시 배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골반이 지금 마실 때 움직이지 않죠. 딱 수평이에요. 요거를 유지하시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 하시면은 이제 니 슬라이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골반이 움직이지 않고 갈비뼈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거의 골반과 상하체, 이게 그 멀티가 안 된다고 하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니슬라이드 할 건데, 무릎을 세워서 다리를 한쪽씩 벌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코어 힘이 없고 호흡이랑 같이 안 하시면은 골반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시고 준비, 내쉴 때 발바닥 누르고 호흡 준비하시고, 후할 때 다리를 슬라이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코어로 잡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벌어졌다가 마시면서 돌아오고, 반대쪽은 천천히 마시면서 돌아오면 돼요.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다 반대쪽 다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손 딱 누른 상태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마시고 천천히 갔다가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내쉴 때 이렇게 갔다가 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허벅지 떨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게 섬세하고 코어를 인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이렇게 할 때 허리가 아프지 않아야 되고, 중립골반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게 된다. 요게 무릎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만약에 코어랑 그 골반이 따라가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리를 뗄 자세인데 만약에 다리를 뗄 때 이렇게 하실 때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허리를 이렇게 꽉 눌러요. 엉덩이 이렇게 꼬리뼈 뜨거든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허리에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허벅지로 잘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여기서 중립골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 다리 만약에 니 슬라이드가 됐는데 다리 들 때 허리 통증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코어 잡기가 힘들다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다리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마시고 발을 후 하면서 떼요. 반동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마시면서 갔다가 이렇게. 근데 내려갈 때도 코어 힘 잡으면서 다시 후 이렇게 배에 쏙 집어넣고 이렇게 배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꽝 바닥에 누르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마시고 내쉴 때 후 가지고 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배 잘 잡고 있거든요. 요게 신경 쓰지 않으면 골반이 흔들립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게 잘 되면은 다리를 테이블탑 요렇게 떼주시면 돼요. 허리를 바닥에 꽉 누르는 포지션도 아니고 허리가 들린 포지션도 아니고 이 중립골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뼈, 내 엉치뼈를 바닥에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 상태 그대로 테이블탑 포지션 됐어요. 자, 여기서 토탭 운동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다리를 한 다리씩 뻗어볼 거예요. 마시고 내쉴 때 45도씩 뻗는 거예요. 요렇게 길게. 허벅지부터 복부부터 허벅지가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요거 좀 힘들어요. 다시 내쉴 때 후 한 다리씩 하는 거예요. 골반이나 어깨가 힘이 들어가거나 잘 봐요. 잘못된 포지션은 이렇게. 지금 골반 움직였거든요. 다시 오고 이렇게 돌아올 때 돌아오고 이렇게 했다가 돌아올 때 허리가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평온해야 돼요. 배 힘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고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코어 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상하체를 뻗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필라테스가 중요한 게 좋은 게 코어 힘을 먼저 잡은 상태에서 팔다리를 쭉 뻗어내고 연결시키는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힘의 근원지라고 했어요. 내쉴 때 코어부터 힘을 쓰고 다리를 길게 뻗어내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게 잘 되는 것 같다. 골반이 잘 안 움직이고 배에 힘이 들어가면은 토탭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다리를 요렇게 찍고 올라오는 건데 중요한 게 무릎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무릎은 90도, 고관절이 여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찍고 오면 아니고 무릎 90도 마시고 후 할 때 최대한 호흡 잡으면서 발 탭 하는 거예요.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요렇게 플렉스 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요렇게 할 때 뒤꿈치 탭했다가 찍고 오는 거예요. 다리가 바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코어 힘이 좋지 않으면 허리가 거의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올 때는 허리가 말려요. 이렇게. 그래서 탭하는 것도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아랫배가 정말 많이 당겨요. 배가 많이 당기시면은 잘하신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허벅지나 엄한 데가 아프시면은 발을 내려놓고 먼저 연습을 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마시고 후 아랫배가 굉장히 많이 당겨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말 잘 된다 하시면은 이제 버드독이에요. 팔다리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센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다리를 교차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 거예요. 이렇게 팔 플렉스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골반, 허리. 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쉬면서 후 할 때 갔다가 마시면서 돌아오고 이렇게. 다시 후 요렇게. 제 골반 안 흔들리죠. 마시면서 갔다가 팔다리 무게가 엄청나요. 생각보다. 코어부터 뻗어내는 거예요. 팔다리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코어 힘을 주고 팔다리 연결. 이러면 굉장히 복부 힘도 많이 들어가고 속근육 인지에 좋습니다. 이렇게 팔다리 교차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요게 잘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네발기기 포지션이라고 했죠. 네발기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세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자, 네발기기 중요해요. 손목 관절 위에 어깨 관절 90도, 무릎 위에 엉덩이. 그래서 이것도 네모 직사각형 박스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힘을 주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발등을 살짝 누르면 코어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팁이에요. 발등 누른 상태에서 날개뼈, 이 겨드랑이 바깥쪽부터 이렇게 뻗어내서 새끼손가락까지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정거근이랑 어깨 안정화 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 호흡을 하시고 골반 움직임을 하시면 팔다리 잘 안 움직여요. 자, 여기서도 중립골반 만들 수 있겠죠. 중립. 자, 골반 요렇게 처진 게 전방경사, 요렇게 후방, 그 다음에 요렇게 수평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마시고 배를 쏙 집어넣어야 돼요. 자, 제 골반 보시면은 마실 때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죠. 그래서
배를 집어넣고 움직임을 하시고 여기서도 골반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울였다가 뒤로 기울이는데 허리를 이렇게 마는 게 아니고 골반을 쓰는 거예요. 특히 뒤로 살짝 기울일 때는 발등을 눌러서 엉덩이를 조여주시고 살짝 소변처럼 느낌까지 힘을 주면 골반 적은 인지가 잘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마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내쉴 때 뒤로. 그 다음에 저는 옆에 누가 있으면은 센터리 연습을 해요. 옆에서 밀거든요. 어깨랑 엉덩이를 밀어서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네모 직사각형이 틀어지지 않는지를 계속 연습을 시켜요. 코어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니오프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딱 코어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발끝을 세워요. 그 다음에 허리가 꺼지지도 않고 허리가 구부러지지도 않고 무릎만 탁 대는 거예요. 자, 마시고 후 하시면서 천천히 배 힘 주고 요렇게 떼시면 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마시면서 제자리. 팔, 어깨나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무릎만 뗄 때 이쪽 속근육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잘못하신 경우에는 겉에 복부를 많이 써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부터 좀 해보고 의외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코어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버드독을 하시면 돼요. 자, 버드독 할게요. 자, 버드독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그냥 막 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 틀어지지 않게 딱 안정화를 잡아주시고 터치, 왼쪽 다리 터치했으면 오른 발끝 이렇게 터치하시면 돼요. 이때 다리를 이렇게 할 때 허리가 꺾이시면 안 됩니다. 거의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쪽 어깨로 많이 처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허리가 되게 많이 꺾여요. 그리고 여기 90도도 막 틀어지고 이쪽 엉덩이로 빠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립 해주시고 발끝 터치하시면은 오른팔도 이렇게 터치. 그래서 센터링이 잘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코어 힘. 팔로 버티시면 안 돼요. 기립근 많이 쓸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배 힘 주고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마시면서 제자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볼게요. 자, 배 힘 주고 먼저 터치를 하시고 아니면은 발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발부터 마시면서 제자리 할 때 이렇게 꺾이지 않는지. 배 힘 주고 이렇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팔 터치해서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코어 힘을 주고 데드버거랑 똑같아요. 복부 힘을 주고 팔다리를 길게 뻗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면 안 되고 이 센터링, 네모 직사각형과 원통형 잘 유지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된다 하시면은 플랭크 이제 알려드릴게요. 플랭크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남자분들은 어깨로 이렇게 버티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버티고 여자분들은 고관절이나 허벅지를 되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도 엉덩이 이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어깨로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하면 안 되고 내 어깨랑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다리 한 다리씩 하는 게 좋고 처음에는 저는 코어가 인지가 안 되면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도 많이 시켜요. 그 다음에 골반보다 조금 더 좁게 벌리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복부 힘을 주고 네발기기 자세 했어요. 자, 그 상태 그대로 한 다리씩 뻗어요. 그 다음에 이때 아까 그 하는 할로윈 호흡법 있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최대한 아랫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직근이나 겉에 복부를 덜 쓰거든요. 자, 요렇게 아랫배를 잡고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엉덩이 골반이 요렇게 요게 맞아요. 배 힘 주고 이렇게 처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발끝 딱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랑 조이고 아랫배랑 같이 이렇게 조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도 안 되고 팔꿈치는 90도, 그 다음에 어깨 관절, 그 다음에 중립 골반.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집에서는 꼭 플랭크 하실 때 이 자세를 꼭 유지해 주시고 아니면은 뭐 거울 앞이나 TV 앞에서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계별로 할로윈 호흡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네발기기 자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유리 선생님 오늘 강의해 주신 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선생님 계속 얘기하실 때 지금 뭐 유리 선생님 오늘 보여주신 운동들은 다 코어를 단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그런 것에 좀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유리 선생님 운동할 때 코어를 계속 인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할 때 한두 단계 위를 같이 해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코어가 인지가 되려는 노력이 없이 이런 운동을 하는 것들은 운동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코어 인지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호흡을 먼저 해서
그 코어를 깨우는 걸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할로윈 호흡 자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임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단계적인 과정에 있다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건 맞을 것 같고, 유리 선생님 동작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움직여 다른 게 하나도 안 흔들리거든요. 이거는 운동 안 해보신 분들한테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유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해봤는데 유리 선생님 같은 자세가 안 나오시면,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그 동작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내가 해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으면 이걸 참고 조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아예 안 나오시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면 그거보다 더 낮은 동작, 숨쉬기부터 호흡법부터 하시는 게 더 기본에 충실하고 더 안정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해야지 부상을 안 당합니다. 실은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도 부상을 많이 당하거든요. 대부분 맞아요. 운동하는 사람의 부상당하는 이 아래 단계를 소홀히 하고도 윗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결국 그 부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속근육과 코어와 거죽 근육 간의 밸런스여서, 이게 비슷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오버될 때까지 버티다가 이게 코어보다 이게 더 강하게 작용하는 순간 부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인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리 선생님 자세 보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은 그 동작을 바로 하셔도 좋으시고요. 그게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내가 코 인지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유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코 인지부터 먼저 느껴보시려고 하는 쪽으로 운동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코어 인지는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굉장히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인지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사무직 분들은 굉장히 앉아서 오래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 빨리 무너지고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일을 오래 하고 건강하게 하려면은 코어 인지랑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리 선생님, 우리 겨울향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선생님 2년 전 교통사고로 목 앞뒤로 심하게 충격받아 통증이 심해요. 처음 하고 나서 일자목이라더니 지금 거북목이라는데 어떤 운동이, 일자목이 아니고 지금은 거북목이면은 턱 당기기 운동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 중립골반부터 먼저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턱 당기기를 하시면 되는데, 턱 당기기는 얼굴 면 자체가 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게중심을 귀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가 이렇게 후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북목은. 좋은 말씀. 저는 한마디 첨언하자면요, 그러니까 운동은 안 아프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통증이 재발하는 걸 막는 겁니다. 운동은 결코 진통제가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도 통증은 약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조절과 재발 방지를 다르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유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부터 강화하시는 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 제가 제일 자주 말씀드린 거는, 어떤 환경에서 목에 통증이 생긴지를 판단하시는 게 통증을 줄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앉아있다가 몇 분 지나면, 아니면 내가 서 있을 때 몇 분 지나면,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잠을 못 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통증을 생기는지만 인지해도 통증은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운동은 언제나 통증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재발 방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사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사업원 어긋난 전방전이증 2단계입니다. 대학병원 및 척추전문병원에서 후방절제술 및 유압술을 권유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강의를 보면 양방 내시경으로 받는 수술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세는 400보 정도 지나면 왼쪽 엉덩이 다리가 아픕니다. 참고로 1년 전에 풍선 확장술 및 신경 차단술을 올해 시행하였습니다. 일단 환자분들한테 제가 뭐 혼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감압술이, 그러니까 양방향 내시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감압술로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양방향 내시경이 뼈 절제를 적게 해서 감압술을 하기에 유리한 거지, 다른 병원에서 유압술을 권유받았었는데 양방향 내시경을 통하면 감압술이 가능할까요?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환자분 말씀하신 거 보면은 1년 동안 풍선 확장술 한 번에 신경차단술 5번 받으셨으면은요, 대부분의 경우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 연고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력 체크해보면 근력 떨어지신 경우가 많고, 발에 시리거나 차갑거나 그런 느낌, 감각 무딘 것도 같이 동반하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수술적인 치료는 신경의 영구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전방전이증 2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논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30% 이하의 전방전이는 감압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단순 견해가 아니라 그 두 군을 비교해서 연구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의학적 사실에 좀 가깝다고 봐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이 허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는다면은 전방전이증 대부분은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양배양 내시경을 위한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치료하고 나서 오늘 강의 드린 것 같은 이런 재활을 잘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유압술이 많이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활을 책임질 수 없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환자가 기계적으로 약해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압술을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감압술로 치료하고 재활을 잘 가르쳐 드려서 최소한의 치료로 자기 허리를 가지고 사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환자분한테 이익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오늘 방송도 좀 늦게 시작했고, 네, 유리 선생님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자세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설명도 잘해주시고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유리 선생님 다음에도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시는데 네, 어떡하죠? 네. 대답하신 거네? 네네. 그래요. 뭐 유리 선생님 뭐 오늘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유리 선생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오늘도 너무 좋은 주제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집에서 좀 쉽게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재미없다고 어려운 동작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내가 기본적인 호흡부터 잘못되진 않았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복부에 힘을 주는 것 단계별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번에 골프 프로님이랑 방송 지적을 받았는데요.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면 보기 싫대요. 손으로 흔들라고.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주말 연휴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